저는 예. 원래 이제 임대 아파트 21평에서 하다가 네. 아,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네. 애가 하나, 둘, 셋 태어나면서 네. 그냥 아파트에서 21평 임대해서 아. 면 단위에서 그래서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거기 아파트 초입에 있는 상가가 한 5평이에요. 5평도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그래도 이제 아파트가 너무 작다 보니까 네. 뭐 사생활도 있고 그래서 글로 나가서 했는데 이제 학생들이 한 50여 명이 넘었어요. 그 3-4평 가운데서. 이 공간보다 더 작았어요. 지금 이거보다 더 작았다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학원 이거- 학생이 50명이 넘었어요. 예,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아.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옆에 피아노 학원이 네. 또 자리가 나서 이제 글로 학원이다 보니까 이제 20평이 넘죠. 네. 그래서 글로 가서 더 좀 많이 확대해서 이제 학원으로 했었죠. 그러면 그냥 하신 거네요. 그냥 살다가 내 집에서 한 거죠. 그냥 나 원래 사는 집에서 그럼 그 전에 그렇죠. 학원을 좀 하셨어요? 아, 그 전에는 네. 안 했어요. 안 하고 아무도 이제 안 제가 그냥 호텔업에 좀 근무를 했었고 그냥 해외 여행사에서 네. 좀 오랫동안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교습소 어떻게 차리죠? 네. 애들하고 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뭐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 논바닥에서. 남편분은 그래도 뭐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직장 다녔죠. 직장 그때는. 다니고? 예, 그래서 아. 직장 다녔는데 어쨌든 아이가 셋씩 늘어나면서 네. 기본 가정 경제가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네, 그죠, 먹고 그죠, 사는 거. 그죠, 그죠. 근데 그 외벌이 갖고는 해결이 안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네. 매번 계단 탔죠. 아, 전단지로. 예, 전단지. 그 아파트 그럼요. 그 아파트 동호수마다 이거 다 그럼요. 붙이고. 그럼요. 그거는 아주 그냥 기본이었어요. 주 2회, 3회 정도는 항상. 네, 그렇게 나를 알리지 않으면 네. 뭐 공부방에 있는 걸 모르니까 옆집 아줌마가 보내고 네. 알고 지내니까 전단지랑 뭐 자석이랑 그런 자석. 거는 네. 끊임없이 했어요. 그냥 아. 끊임없이 했어요. 근데 이제 광고를 안 해도 굴러가는 시기가 와요. 그때는 이미 부모님들의 신뢰도도 쌓여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좀 소개도 좀 해주시고 네,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애기 어디 보내 학생 어디 보내 아이 그러면 여기 가까운 데 보내 거기 잘 가르쳐 괜찮은 것 같아 몇 년 됐어 이제 이러면 이제 보통 뭐 2-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거나 아니면 뭐 1년 만에 아니면 그 더 짧은 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로 무기 삼아서 들고 나가라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파닉스가 보통 6-8개월 이상이다는데 저는 3개월 빠르면 2개월이면 다 뛰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그런 내가 강점을 파닉스 뭐 3개월 네. 단기 파닉스 네. 그다음에 중등부는 지금 또 테드를 해요. 테드 좀 특화되어 있는 것도 영자 신문도 하거든요. 네, 네. 보통 학원에서는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주 1회로 항상 영자 신문도 하고 네, 네. 그렇게 남이 안 하는 거를 배너가 됐든 근데 제가 이제 젊은 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로그를 하시는데 네. 저는 블로그는 못 해요. 그냥 뭐 과거에 10년 전에 본사에서 알려줬는데 하다가 말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 블로그를 보고 많이들 또 연락도 오시고 그거는 유치원만 또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초등학교 안 하고 유치원만 하는 30대 분이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 그분이 되게 선수세요. 지금 이미 수익도 많이 가져가는데 네. 자기 꿈은 월 2천이라고. 그래서 내가 김포에 사시는가 그런데 그분이 자기는 이제 그쪽으로 많이 아시는 거예요. 유치원들 네. 어떻게 하면 영어를 뮤지컬이든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재미있게 네. 흥미롭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잘 할 수 있는지. 근데 젊은 30대 분이었는데 되게 신선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잘하는 영역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다 뭐다 해서 많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잘 되세요? 그냥 한 평균 700 이상 800 정도 그냥 유지는 그렇게 돼요. 월 지금- 700-800 정도 네, 순이익으로. 네. 오. 제가 오기 전에도 내가 별로 광고를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상담 문의가 오지? 이랬더니 아마 1단계로 좀 낮춰져서 네. 부모님들이 이제 저학년들 우리 애 2학년이에요. 네. 뭐 1학년이에요. 이렇게
문의가 오시더라고요. 이제 1단계로 보내려고. 낮춰졌다는 게 무슨 이제 얘기예요? 코로나. 아.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저학년들은 네. 다 안 왔어요. 네네네네.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처음에 학원을 시작하려면 그럼 이런 교습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일단은 뭐 자격이 초대졸 이상이니까 그런 조건이 있고 어디 이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네, 프랜차이즈든 아니면 내가 네. 독자적으로 교습소를 운영을 하든 네. 아 교습소를 내려면 나라에서 정한 자격이 있어요? 네, 그런 기본 자격. 오. 예. 그게 초대졸 이상. 네네. 전공자면 더 좋겠죠. 아 뭐 교육과 이런 거. 네, 영어를 전공하셨든지 아. 고급 인력들이 사실 우리나라에 많아요. 어. 그런데 그냥 육아로 가사 일로 네네. 이렇게 묵혀 있는 분들 네. 없는 돈에 네. 교습소 차리고 학원 차리고 리스크를 줄이고 네. 집안에서 그냥 집에서 아파트에서 공부방. 차려라. 어. 그건 허가가 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거 어디다 허가를 내는 거예요? 이제 교육청에다가 나 이제 아 그 소속 관할. 교육청에 공부방 내겠습니다. 민원실이 있겠네요. 그럼요. 거기서 이제 제가 받았던 건 아무튼 기본적인 거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그런 그거에 따라주는 부합되는 거. 그런데 네. 그것만 잘 충족하시면 공부방 내지는 또는 상가에서 네. 20평 교습소. 미만의 교습소로 네. 운영하실 수가 있죠. 그럼 그거는 그냥 내가 차리면 차리는 거네요. 네. 누가 뭐 해라 마라 이런 것도 없고. 예. 그런데 이제 나는 내가 홀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엔 좀 불안해. 네. 그래서 나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받아보고서 거기서부터 출발할래. 이제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아 그럼 모르니까. 프랜차이즈를 먼저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우리 집 원래 사는 집에서 공부방 여는 게 나을까요? 처음 하는 분들은 네. 프랜차이즈를 선택하셔도 되고 만약에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면 A 프랜차이즈, B사, C사를 다 한 번씩은 네. 설명회나 아니면 상담을 받아보시고 네. A 프랜차이즈 A사를 했을 때 가령 스피킹이 안 돼. 얘네 영어라고 했을 커리큘럼은. 때. 네. B라는 사를 했는데 얘는 또 내신을 안 봐줘. 중학생들. 네. 나는 이렇게 귀속돼서 내가 의무적으로 할당 그 교재값을 지불하면서 나 네네. 이런 거 원치 않아. 아 할당 이런- 교재가 있어요. 있어요. 프랜차이즈는. 그러니까 몇 권 한 달에. 뭐 아이당 2권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 아이가 못 못 나갈 수도 있죠. 그죠 그죠. 어떤 아이는 그걸 다 소화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그래도 그다음 계속 달 나가야 돼. 또 구매를 해야 되는 거. 이 아이 이름으로. 아. 그렇지 않으면 아이 이름이 아이디가 안 열린대요. 네. 그러니까 원장님은 이 아이를 놓치기 싫으니까 교재는 교재대로 좀 쌓일 수가 있겠죠. 얘거 교재가 계속 쌓이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약간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이건 부당하다. 저는 무조건 프랜차이즈 받으세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운영하세요, 라지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대로 가도 되나? 이 프랜차이즈로 네. 본인이 장담을 확신이 없어요. 그 프랜차이즈에. 네. 그게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인근의 부모님들은 믿고 보내잖아요. 네. 그 가까우니까 그죠. 거리상.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원장님을 통하든 그렇게 선택해서 아이들을 보내는데 이렇게 가다가 영어가 안 될 것 같아요. 네. 일반 그런 프랜차이즈는 아무래도 본사가 책을 만들어내는 곳이니까 네네네. 본인들 걸 써야 되겠죠. 이 방법대로 하다가는 자녀 실력이 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그냥 틈틈이 타사 제가 책방 가서 다 교재를 네. 껴서 지도를 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점 가서 네. 본사만 믿다가는 네. 이 교재 갖고는 네. 자녀 실력을 내가 원하는 만큼 올려주지 못하겠다.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좀 스트릭했어요. 규제가. 다른 너 거를 못 쓰고. 우리 거 쓰는데 네네. 타사를 쓰거나 다른 교재를 쓰면 네. 되게 좀 페널티가 많았어요. 그때는. 그래서 네. 제가 본사에서도 그때 한번 저를 취재를 왔거든요. 그냥 학생들 많이 운영한다. 네. 이제 인터뷰 하러 왔다. 네네. 어떻게 쓰냐 이러는데 저는 사실 그때 다 오픈을 했어요. 저는 이러한 수준에 맞는
퀄리티 있는 교재를 본사에서 만들어 주시든지 네. 그렇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서점을 자주 드나들어서 이렇게 영양가 있는 교재를 학생들한테 먹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육아 키운이라고 내가 이렇게 묻혀 있지만 강사 안 했던 분들은 시작하기 어렵겠네요. 조금 어렵겠죠. 그분들은 그냥 좀 프랜차이즈를 먼저 좀 받아보시고 네. 한 2, 3년 감을 좀 느끼신 다음에 그리고 독자적으로 운영하시는 거 좋을 네. 것 같아요. 전혀 감이 없다면. 전혀 어떻게 해본 적이 없다면 프랜차이즈를 공부방도 있나요? 공부방 그럼요. 프랜차이즈도 있어요? 옛날에 뭐 그럼요. 프로넷이나 이런 거 다 공부방이잖아요. 한솔. 그냥 집에서 하는 거? 네, 네. 그런 거 다 공부방이죠. 그렇구나. 네. 그런 걸 이제 해보면 어떻게 굴리는지 이런 걸 알게 되고 감이 좀 살아나죠.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내가 무엇을 끼고 뺄지를 보여요. 한 3년, 4년 정도 하면 내가 프랜차이즈를 계속 본사에 일정 금액의 책값을 지불하고 교재값을 내고 운영을 할지 이 수익을 본사에서 내가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 내 노동력은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본사에 본사 돈만 벌어주는 것 같아. 좀 그런 느낌이다. 어쨌든 프랜차이즈 본사는 좀 쉽게 망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는 결국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죠. 그 운영 가르치는 거랑 운영이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작더라도 내가 오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커리큘럼부터 학부모 상담부터 네. 광고하는 법부터 그다음에 일단은 학생이 1차적인 저의 고객이에요. 네. 그 마인드부터 학생이 1차적인 고객이고 2차는 이제 학부모님이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엄마 손에 끌려서 왔지만 엄마 나 다니기 싫어 이러면 이제 결국 또 끊어요. 끊는 건 아이가 끊어요. 등록은 어머님이 하지만 일단 실력을 키워서 내보내는 게 최고 우선이죠. 그렇게 실력을 키워주면 크게 광고를 안 해도 소개도로 또 오고 부모님은 경제적인 걸 서포팅을 했고 아이들은 시간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 결과가 안 나와주면 부모님들은 그냥 우리 애 어디 다니고 있어 막연히 믿는다는 거죠. 내 시간이 귀하면 남의 시간도 귀하거든요. 학생들은 1차적인 저희 고객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와서 어영부영 그냥 가고나 하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잠깐은 저기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학생들도 그냥 습관성으로 루즈해지거나 뭐 떠들거나 장난치거나 이러면 그게 의뢰이 그래도 되는 줄 알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저학년이든 뭐 중학생이든 나의 고객이니까 여기에 온 목적은 서비스 교육을 받으러 온 거거든요. 그 책임을 다 해주는 거죠. 상담은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상담은 만약에 이제 주피디님 아이가 6살이다. 그러면 그 부모님은 6살인 거예요. 그 부모님은 나이가 40대인데 늦게 장가 가서 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야. 그 부모님은 1학년인 거예요. 그 눈높이에 그대로 이제 그렇게 오신 분을 갖다가 내가 수능을 위주로 상담할 수도 없고 그죠. 눈높이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고학년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상담을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게 좋아요. 내 자녀가 묻잖아요, 원장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이 몇 학년이에요? 이러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6학년인데요. 그러면 이 부모님은 곧 예비 중학생이구나. 그러면 이제 내신까지 같이 포함해서 상담을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좋고 아무리 자녀가 뭐 우리는 뭐 어학원에 몇 년 다니고 몇 년 다니고 했어도 그 학년의 눈높이로 보시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러면 그 범위에서 벗어나서 상담하지 않거든요.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애가 몇 살인가요? 몇 학년인가요? 요거부터 물어보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시작하는데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아무래도 내가 많이 들어야 돼요.
이 어머님이 어떻게 왔는지 내가 많이 듣죠. 그러면 우리 애 뭐 어학원 몇 년 다녔는데 네. 실력이 이렇게 늘지 않는다라든가 어학원에서는 별도의 문법을 해주지 않는다. 네. 곧 중학생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불안하거든요. 네네. 내신 때문에. 네.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일단은 좀 많이 들으세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갖고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상담이 나와요. 그렇게 시간도 좀 효율적으로 짧게 되고. 네. 요즘에는 좀 더 좀 어려워지거나 이런 건 없나요? 좀 하면서 어려운 점. 애들을 많이 안 낳잖아요, 요즘에. 네, 어렵죠. 네. 많이 안 낳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어머님들이 의식이 우리 때만 해도 네. 대학교를 졸업하면 음. 뭐 취직이 잘 돼서 그 회사가 너를 책임지는 시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고 대학교도 없어지는 시대에 그렇게 공부로 성공하는 시대가 좀 많이 희석이 되다 보니까 근데도 영어 수학은 그래도 꾸준히 시키세요. 네. 다른 제가 논술이나 이런 건 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영어나 수학은 어릴 때부터 시키더라. 그저께 한번 유튜브에서 네. 그 대치동 2, 3학년짜리 엄마들이 하는 얘기를 봤거든요. 네. 자기는 사교육비 얼마 써? 이렇게 묻는 게 금기래요. 왜냐하면 네. 너 남편 수입이 어느 정도 돼? 라는 것과 직결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목동 사시는 분이랑 그다음에 네. 대치동 사는 분 친구인데 네. 그 쌍둥이 아이를 낳고 2학년짜리인데 평균 160만 원 들어간다고. 월. 근데 이제 막 영어를 이렇게 한 명당 80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대치동은 더 들어간다고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어머님이 주장하는 건 내가 어디까지 사교육을 네. 쏟아 부어야 정말 이 길이 맞나? 네. 그거를 연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네. 나는 이제 사교육을 내가 좀 정리를 해봤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친구한테. 네. 내 수입이 100만 원이다. 그럼 나는 30%는 교육비로 쓸 거야. 근데 그거를 누구나가 다 똑같이 시키는 영어 수학으로 분배하진 않을 거야. 내 자녀의 잘하는 적성,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걸 고려해서 거기에다 제일 많이 포지션을 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최대한 좀 인강이나 이런 네. 거 엄마 아직 애들이 어리다 보니까 엄마 도움이 필요하죠. 네, 몇 살 때요? 2학년 아이를 두고 초등학교 있는데, 2학년? 예, 그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왜냐면 뻔한 월급은 정해져 있는데 아이가 유치원 때 들어가서 초등학교 가면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더 들어간다는 거죠. 갈수록. 네. 그리고 그때 한번 신문에도 나왔어요. 1인당 고등학교 때까지 가르치려면 6천만 원이 더 든다고. 교육비만. 근데 사실 더 들거든요. 그 네. 숫자보다 더 들어요. 근데 이제 그죠.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걸 봐서라도 정말 더 귀한 돈 내고 귀한 시간 내서 보내줬으니 정말 책임감 있게 잘 가르쳐야죠. 저는 뭐 내가 예비 창업자를 한번 해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뭐 왜 하려고 하는지 why 끊임없이 내가 왜 하려고 운영하려고 하지? 네. 내가 경제도 어려워서 또는 내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상관없이 내 전공이랑 상관없이 그냥 단순하게 나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런 분보다는 왜 하려고 하는지 먼저는 좀 네. 그렇잖아요. 왜 주PD님은 왜 유튜버 네. 신사임당을 왜 하려고 하세요? 네네. 초반에도 막 악플도 달렸다는데 그래도 네. 왜 그걸 끝까지 왜 Y가 일단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하려고 하는지. 네. 하고 여러 가지 돈 버는 방법이 많은데 그렇죠. 그 중에 왜 이걸 나 하려고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러면은 일단은 리스크가 적어서 일단은 초기 자본이 덜 들어가서 일단은 내가 아이들 키우면서 내가 거실이든 방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한쪽에서 그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거기다가 나는 과거에도 좀 경력이 있어. 이런 분들은 진입 장벽이 훨씬 수월하겠죠. 그런 분들은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네. 네,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별로 한번 그렇게 또 다 리스트를
학관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관리 운영 노하우. 네. 그래서 그런 카페인가요? 네네. 학관노 카페. 그 들어가시면 전국에 있는 이제 학원들 네. 내놓는 학원들 뭐 매입하고 매매하고 이제 이렇게 그럼 그 안에서 또 직거래도 되고 네. 이렇게 어려울 때 내 주변에서 누군가가 던졌다. 아, 나 이거 한번 잡아서 인테리어도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런 정보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초기 자금이 좀 훨씬 더 덜 들어가겠죠. 네네. 그렇게 프랜차이즈별로 한번 장단점도 따져보시고 공부방에서 근데 이제 공부방 운영하는 것도 장단점은 있어요. 이제 층간소음 때문에 뭐 아이들이 아무래도 우당탕 왔다 갔다 계속 끊임없이 그러면 민원이 또 들어가죠. 1층 집이 낫겠네요. 1층은 그래서 좀 네네. 권장해드리죠. 1층은 잘 안 나오지만 네. 저는 어차피 가는 세월 속에 네. 어차피 세월은 간다. 네. 그러면 애도 좀 내 아이가 아직 어린 분들은 엄두를 못 내잖아요. 네. 그리고 아직 엄마랑 좀 떨어져 있기가 불안한 애들은 그래도 엄마가 늘 집에 한켠에서 있어. 그죠, 그죠. 그게 위로감이 되잖아요. 네네. 불안하지 않고. 네. 그런 어머님들 제가 진짜 너무나 아까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사실은. 네. 그런 분들은 한번 도전하셔서 또 다른 우리가 생각대로 인생은 흘러가지 않지만 네.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또 다른 인생의 기회가 오기도 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자리를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지금 자녀분은 몇 살이세요? 저는 이제 아들이 22살인데 네. 일찍 제대하고 네. 트레이너예요. 아, 헬스 트레이너. 그러니까 몇 살쯤 크면은 좀 편해져요? 제 애가 지금 6살인데. 네. 근데 이제 그 나이 때는 네. 아 빨리 커라 나도 좀 숨 좀 쉬자 이러는데 네. 애가 어릴 땐 부모가 몸이 힘들어요. 음. 뒤치다꺼리 하랴 뭐 기저귀 가방 챙기랴 뭐 아이가 더 어리면 분유 가방 거의 한 10년 정도 들고 다니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둘째까지 낳았다면 내 애가 하나라고 하시니까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영부영 착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사춘기 들어가고 중학교 때부터는 이제 머리가 힘들죠. 아. 부모의 머리가 힘들죠. 몸은 안 힘든데. 몸은 안 힘든데. 그렇죠. 중학교부터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럼 계속 힘드네요. 그렇죠. 근데 그 사춘기도 네. 그때 겪지 않으면 네. 대학교 때까지 온대요. 결국은. 네. 그래서 그냥 저도 아들만 셋이거든요. 네. 네, 너무 진짜 울면서 키웠는데 네. 이 성장할 때 뇌는 공사 중이래요. 아, 얘가 계속 끊임없이 공사 중이구나. 그래서 이제 참 힘들기도 했지만 네. 그때마다 내가 어른이니까 네. 부모이기도 하고 어른이니까 한 번 더 참아야 되겠다. 이렇게 좀 다짐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울면서 키웠거든요. 방법은 없다. 그냥 키우는 거. 그죠? 키우는데 이제 어릴 때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힘든데 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정말 네. 등치도 저보다 더 크고 네. 많이 힘들거든요. 근데 아빠는 욱하는 성질에 화도 네. 내고 네. 막 혼도 많이 내잖아요. 네. 근데 둘 중에 하나는 그래도 끊임없이 나는 네 편이야. 네가 어떤 일을 하고 네가 어떤 잘못을 했을지라도 네네. 엄마는 또는 이제 엄마가 그 역할을 못할 때도 있지요. 엄마도 이제 화가 많이 났거나 성장할 때 이럴 땐 내가 그러면 남편이 그래도 아빠는 애 편을 네 들어줘야 편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자존감이 많이 올라가요. 네. 그리고 직장 다닐 때도 그 자존감 때문에 아이가 자신감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